여러분, 만약 4천년 전 한반도의 한 고대 왕국 사람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저 멀리 안데스 산맥에 자신들의 문명을 세웠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소리냐고요? 글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믿기 힘든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버드 대학의 한 인류학 교수가 이 발견을 두고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이건 인류 문명사의 대변칙이다. 인류사를 아예 새로 써야 할 유전적 지문이다. 와, 그냥 뭐 유물 몇 개 찾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인류의 역사가 통째로 바뀔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의 중심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한 명은 실종된 아버지가 남긴 단서를 쫓아서 무작정 페루까지 날아온 한국인 교수 강태선. 그리고 또 한 명은 아니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인가? 하면서 이 모든 걸 완전 뜬구름 접는 소리로 여기는 베테랑 현지 가이드 마르코 키스페. 이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의 만남이 바로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 마르코는 당연히 거절했죠. 그런데 이 사진 한 장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게 한국의 고인돌이고 오른쪽이 페루의 오지에서 찍혔다는 사진이에요. 형태가 어떻습니까? 그냥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죠. 과연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마르코의 머릿속에도 이 질문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마르코는 이 이상한 여정에 동행하기로 합니다. 전설로만 전해지던 태양의 길, 인티난을 따라서 말이죠. 그런데 산맥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마르코는 점점 더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처음엔 에이 설마 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기이한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 단서들이 뭐였냐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첫째, 길가에 소원을 빌며 돌을 쌓는 풍습. 이게 한국의 선앙당이랑 방식이 똑같은 거예요. 왼손으로 돌을 3번 돌려서 쌓는 것까지요. 둘째, 태양을 품고 있는 신성한 새의 상징. 안데스에서는 콘도르, 한국에서는 삼조고라고 부르는 바로 그 새죠.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단서. 고대 수도를 가리키는 어떤 단어. 이쯤 되니 마르카도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었던 희미한 옛날 이야기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걸 뒤엎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아사달. 강 교수가 이건 4천년 전 우리 조상들의 나라 고조선의 수도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마르코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아사달이라는 단어가 자기네 언어인 케추아어로도 정확히 아침의 산, 즉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소름 돋지 않나요? 마르코는 그때의 충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늘 아사달이라는 땅에서 사람들이 왔다고 했어요. 아침이 가장 먼저 오는 땅이라고.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죠. 바로 그 순간까지는요. 이게 이제 단순한 탐험이 아니게 된 겁니다. 마르코에게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된 거죠. 반신반의하던 마음을 어느새 경외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랜 여정 끝에 지도에도 없는 전설 속 마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따뜻한 환영은커녕 날카로운 창끝과 적대적인 눈빛만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이 얼어붙은 분위기를 깬 건 강 교수의 예상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여 한국식으로 큰 절을 올립니다. 그러자 마을의 샤먼, 도냐로사의 눈빛이 흔들려요. 그의 얼굴에서 자신들의 조상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강 교수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은 문고반점의 흔적을 발견하죠. 자신들과 똑같은 유전적 표식을요. 심지어 아버지를 부르는 말이 양쪽 다 고대어 아파로 똑같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경계심은 순식간에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발견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마을 광장에서 아이들이 왁자지껄 놀고 있었는데 과연 무슨 놀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네, 바로 윷놀이였습니다. 믿어지시나요? 4천년 전 한반도에서 하던 바로 그 놀이를 지구 반대편 안데스 산맥의 아이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서는 차라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름만 다르지 놀이판의 생김새, 말의 개수, 던지는 나무 막대기의 디자인, 그리고 규칙까지 그냥 모든 게 한국의 윷놀이와 판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그냥 애들 놀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문화권 모두에서 이 놀이는 별자리의 움직임을 본떠서 한 해의 농사나 운세를 점치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샤먼 도냐로사는 중대한 결심을 합니다. 강 교수와 마르코를 부족의 가장 성스러운 장소, 외부인에게는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비밀의 동굴로 이끌고 가죠.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역사가 드디어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동굴벽을 본 두 사람은 정말 할 말을 잃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바로 한국의 단군 신화에 나오는 곰과 호랑이, 그리고 태극 문양을 닮은 깃발을 펄럭이며 큰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사람들.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한 민족의 기원에 대한 서사시였죠. 그리고 동굴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제단 위, 거기에는 눈부신 황금 단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 한국 역사 교과서에서나 보던 고조선의 대표 유물, 비파형 동검과 그야말로 똑같이 생긴 겁니다. 청동이 아니라 순금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형태의 비파형 동검이라니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겠죠. 하지만 진짜 클라이맥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단검의 손잡이에 무언가 글자가 새겨져 있었던 거죠. 고대 신지 문자로 쓰인 그 두 글자는 바로 조선. 네, 맞습니다. 사라진 왕국 고조선의 이름이 거기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강 교수는 그 단검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고조선이 신화가 아니라 실존했다는 증거. 우리 조상들이 정말 태평양을 건넜다는 증거가 계속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평생에 걸친 꿈이 현실이 되는, 그리고 한 나라의 신화가 역사가 되는 순간이었죠. 자,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놀라운 발견들, 전설과 유물로 이어진 이 희미한 연결고리가 이제 가장 냉정한 심판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현대 과학의 검증이죠. 99.7%.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마을 주민들과 현대 한국인의 미토콘드리아 DNA 일치율입니다. 99.7%. 이건 과학적으로 그냥 같은 핏줄이라는 뜻입니다. 목의 혈통이 완전히 같다는 게 증명된 거죠. 혹시라도 DNA는 그렇다 쳐도 단검은 거기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 쇠기를 박는 증거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보세요. 황금 단검에 포함된 미세한 성분들을 분석했더니 놀랍게도 한반도 북부 지역의 금 성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즉, 이 단검은 안데스에서 만든 게 아니라 4,000년 전 한반도에서 만들어져서 이 머나먼 곳까지 왔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인 셈이죠. 이후의 이야기는 한편의 영화 같았습니다. 안데스에서 황금 단검이 발견되고 DNA와 성분 분석으로 그 뿌리가 한국임이 증명됐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까지 심지어 유물을 노리는 이들로부터 목숨을 건 탈출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역경을 딛고 서울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리면서 샤먼과 유물들은 4,000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박물관에서 정말 뭉클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샤먼 도냐로사와 강 교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수백 명의 한국인들이 다 함께 하나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아리랑이었죠. 서로 쓰는 말은 달랐지만 그 멜로디는 기적처럼 하나였습니다. 4,0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세월을 건너 그들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노래가 마침내 함께 울려 퍼지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고조선과 안데스 부족의 이 놀라운 재회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배워온 역사가 과연 세상의 전부일까?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못한 인류 역사의 거대한 잃어버린 조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우리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